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연구소 잘알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연구소 잘알러는 연구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연구소를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원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다센터 문제없는 스튜디오와 위티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와 지원님이 언제 처음 만나게 됐죠? 저희가 19년도에 다양성 캠프 여름 캠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맞아요. 2019년도 저희가 숙박 프로그램으로는 처음 하게 됐었던 청소년 다양성 훈련 캠프에 오셨었어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그때 어떻게 캠프를 알고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때도 여러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친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못 오게 돼서 저만 갔던 거였어요. 그럼 당시를 회상해 봤을 때 다양성 훈련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되게 다양한 특권이나 소수자성을 8개 정도 추려서 그게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이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딱히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특권을 성찰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딘가에서는 소수자고 어딘가에서는 또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 저는 그 시간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교차하는 권력, 그래서 모두가 특권 그룹에도 있고 억압 그룹에도 있다, 그런 관점이 좋았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기쁘네요. 그때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전지에 써보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린이는 귀엽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귀엽다는 말을 사용하는지 이때까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민해보면 정말 어린이를 귀여워하는 게 왜 편견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어린이를 그냥 귀여운 존재 혹은 미성숙한 존재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다 편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소수자성을 만나고 내 편견을 성찰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빙닷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 내 안의 편견 찾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13가지 정체성으로 하기도 하고 좀 줄여서 하기도 하는데 내 안의 편견들과 고정관념들을 다 풀어 헤쳐놓고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어디서 왔는지 또 그리고 내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또 팩트 체크도 해보고 어떻게 없애갈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해보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 전지에서 딱 한 문장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캠프 후에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나한테 가장 기억에 남고 내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프로그램도 좋고 어떤 순간도 좋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 같이 얘기했던 소수자성 성찰해보는 프로그램이 그 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소수자성에 해당되면 한 걸음 앞으로 들어오고 해당되지 않으면 한 걸음 뒤로 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서클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려면 이 캠프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봤었는데 그때 나이와 관계없이 경어를 사용하자 존칭을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빈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요소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커먼 그라운드라고 부르는 활동인데요. 안에 내원과 외원이 생기잖아요. 한 발 들어가거나 나올 때. 그래서 그 내원과 외원에 있을 때 같은 원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다른 원에 있는 사람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에 좀 이런 감정과 생각에 집중해 보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캠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긍정적인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캠프에서 되게 빠르게 저희가 캠프가 긴 기간이 아니었는데도 그 구성원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조금 달랐는데 그 공간에서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점, 공감대 이런 걸 형성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는 좀 다양한 공간들을 많이 가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뭔가 되게 여러 공간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여러 공동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강연을 들었었는데 그 강연에서 혐오의 피라미드를 소개하셨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 깊어서 관련된 책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되게 개개인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뭔가 개인이 이런 차별을 받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개개인의 미움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 이것에 동참해? 왜 이것에 반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구조 안에서 사실 가해자로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어떠한 면에서 피해자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뭔가 나도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면이 있겠지라는 성찰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누구나 피해자성도 있고 또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특권 그룹에서 가해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온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또 충분히 가르쳐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지 않고 그런 구조와 교육을 만들고 있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개인만 비난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겼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캠프를 다녀가신 후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우리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SNS로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2년 동안 여러 분야의 청소년 활동 또 여성 활동, 청소년 페미니스트 활동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동안의 활동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위티에서 일단 여성 청소년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 여성이 겪는 차별과 또 다른 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 청소년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경계 넘기라고 해서 성교육과 관련된 정확히는 젠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위티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학내 성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는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셔서 나오게 또 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가웠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위티 활동가로 또 하자 활동가로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다양성 훈련을 추천하고 싶다면 어떻게 추천하고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다양성 훈련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소수자성에 대해서 한 번에 접하는 자리니까 하지만 저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채로 갔지만 되게 차근차근 다 같이 서로의 이해를 맞춰가면서 참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겁먹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의 가치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활동에도 참여해주시고 회원으로서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더 많은 지원님 같은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